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지금 제 버킷리스트 1순위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기는 건데요. 이 꿈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죠.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의 행복을 위해 과감히 창업에 도전한 청춘 사업가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공간의 행복을 만드는 김아람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 CEO 분께서 나오셨어요. 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의 제2의 집을 꿈꾸는 뿡갈로의 주인장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주인장이요. 네. 보통 우리가 주인장을 생각을 하기로는 인심 좋은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인장이 되게 마련인데, 이제 보통 여성 CEO란 말이에요. 어떻게 주인장을 자처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 공간은 네. 그 사람들이 편하게 아지트처럼 지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네네. CEO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네. 어려운 이름보다는 네. 집에 편안히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주인장 같은 네. 느낌으로 주인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주인장님의 공간은 행복을 만드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좀 얘기를 좀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게스트하우스와 바와 카페가 있는 공간이고요. 광화문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의 주요 사업은 네. 식음료 사업과 그 숙박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떤 사업 분야가 이게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됐잖아요. 네. 예, 어떤 사업장을 꾸리고 계시는지 일단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뿡갈로 주인장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뿡갈로는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와 바가 함께 있는 멋진 공간인데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가정집처럼 생긴 공간이 바로 뿡갈로예요. 지금부터 뿡갈로를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여기는 뿡갈로 3층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이고요. 지금 계신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이쪽 편을 보시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소파와 TV가 있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거나 뭔가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희의 안락한 침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가 큰 방이고요. 저희 공간은 전체적으로 좀 화사하고 밝게 꾸며져 있어서 커튼이라든지 패브릭 같은 것들이 좀 화사한 톤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좀 하얗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여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재밌는 공간인데요. 이 화장실 문과 저 화장실 문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꼭 화장실을 쓰실 때는 양쪽 문을 다 잠그고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곳은 뿡갈로의 카페와 바 공간인데요. 아침에 커피를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분위기 있는 바로 변하는 멋진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뿡갈로의 또 다른 자랑인 바인데요. 보통 저녁 시간이 되면 여기서 바텐더들이 아주 맛있는 칵테일을 만드는데 저희 칵테일이 맛있고 저희 바도 예뻐가지고 잡지에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는 저희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저희의 로비이자 연구 공간이자 사무실이자 클래스로 활용되는 공간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작가분께서 조사를 한 바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굿스테이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이거 외에도요, 세계적인 여행 리뷰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트래블 어스 어워드를 수상을 하셨어요. 예, 별게 다 있네요. 예, 그리고 우수 서비스를 수상을 하시고 이관왕을 하셨어요. 예, 이게 뭐 이런 상을 받으시고 수상 내역도 있으십니다. 그럼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게스트 하우스와는 어떤 차별화된 게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뿡갈로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또 아늑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손님을 대할 때의 원칙은 모든 손님은 최소한 한 번 이상 만나 뵙고 네. 인사를 드리고 네. 또 손님이 처음 여행을 오셨을 때 가장 친구 같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예.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 최대한 모든 손님들은 만나 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절한 서비스 예. 그리고 저희의 아늑하고 깨끗한 공간이 네. 좀 차별화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 뿡갈로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 안에 바와 카페 또 그 게스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신진 작가들의 전시를 볼 수 있는 공간 또는 클래스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네. 공간이 있어서 복합적인 서울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제작진이 극비 입수를 했습니다. 뭐 많이 입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친딸이라고 들었어요.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명문대 출신이라고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바로 창업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네. 충분히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셨을 텐데 창업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취미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걸요? 네. 게스트하우스를 취미로요? 이렇게 크게 하진 않았었고요. 예, 작은 이거, 방 야. 하나를 렌트해서 외국에서 오. 온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일을 했었는데 야, 네,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제 적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네. 또 제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이렇게 사업으로 크게 키워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취미로 임대업을 했다고요? 임대업이라고 하면 아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 네, 좀 네. 거리감이 있는 그런 걸로 느껴지시겠지만 미안합니다. 예, 예. 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강연을 들어야죠. 우리 또 멋진 주인장을 꿈꾸는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즐거운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제 나이가 적기도 적고 또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없는 돈에 멋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때 마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뿡갈로의 주인장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뿡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박업과 또 식음료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고요. 제가 창업을 시작했던 스토리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여행을 좋아하고 또 그냥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던 계기는 제가 대학 때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뭔지만 알고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해서 또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던 중에 2010년 가을에 11년 가을에 제가 본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그게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였어요. 우디 앨런 감독이 만든 영화였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영화의 배경이 파리였거든요. 프랑스 파리였는데 제가 그 장소는 제가 교환학생을 갔던 곳이었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제가 가장 젊었을 시절에 가장 즐겁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자마자 저는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를 보낼 장소를 선정했다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서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가려고 숙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숙박 공유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 이름이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였어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방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그런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 여행을 했을 때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숙박 공유 사이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실제로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숙박 공유 사이트에 올릴 만한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원룸을 제가 페인트도 칠하고 문고리도 바꿔 달면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또 지내기도 하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알아보고 그 숙박 공유 사이트에 제 집을 리스팅을 했어요. 그리고 왔었던 첫 번째 게스트가 마침 또 프랑스에서 온 게스트였어요. 그 게스트가 저에게 해줬던 말은 정말 집처럼 편안했어. 내 덕에 여행이 정말 행복했어.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게 됐던 것이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런 즐거운 경험을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13년에 제 친구와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친구의 목표는 쿠바의 작은 바를 내는 거였거든요. 마침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작지만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바를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그 게스트하우스와 바와 카페가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이 공간을 만들게 됐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즐거운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자고 마음을 먹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제 나이가 적기도 적고 또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 친구들과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없는 돈에 멋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일단 그 가게 계약금조차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돈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때 마침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투자를 해주겠다고 해서 또 선뜻 투자를 받았고 또 저의 공간을 기획하고자 했던 저희 선배가 또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와 주어서 멋진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 주었어요. 그 덕에 뿡갈로라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손님들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쉬는 날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남들이 쉴 때 저희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일할 때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또 체력을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좀 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바나 카페 같은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응대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진짜 즐기고 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때는 내 적성이 어떤지, 내가 정말 사람을 만나는데 기분 좋아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뿡갈로 뮤지엄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새로운 신진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프로젝트예요.
서울의 뿡갈로라는 게스트하우스에 지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뿡갈로 게스트하우스를 묵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어떤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이라는 문화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작게 시작하다가 그 게스트하우스와 바와 카페를 한 공간에 만들었을 때 그때도 역시 그 뿡갈로 뮤지엄 프로젝트를 접목시켜서 신진 아티스트들을 모시고 또 신진 아티스트들의 그 작품들을 저희 뿡갈로 공간에 소개하고 또 공모전을 통해서 안내하고 또 판매를 하는 일도 같이 했었어요. 다행히 저희 뿡갈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행복감을 주는 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뿡갈로에서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단골분들이 많이 계셔서 뿡갈로 그 카페와 바는 지금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립 어드바이저나 아니면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손님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브랜드 네임을 활용해서 좀 더 큰 프랜차이즈나 아니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뿡갈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수와 범위를 넓혀서 뿡갈로의 경험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이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 하나는 역지사지의 법칙이에요. 저와 같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위험한 포인트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손님들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받아들였을 때 뿡갈로라는 서비스를 처음 만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런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좋은 경험을 주실 수 있는 공부 또는 프랙티스를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카페랑 바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해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100%의 준비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은 시작해보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또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느냐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그 돈 때문도 아니었고 시간 때문도 아니었고 바로 사람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보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강연을 들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면에 조금 더 추상적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지금 포화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제주도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포화가 된 상태예요. 그 현실에 어떤 문에 부딪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면 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나이대가 조금 더 어리고 네.
또 좀 쉽게 일을 그만두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좀 더 그 직원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그리고 예. 네, 왜냐하면 최근에는 B&B라고 해서 예.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 하나를 빌려서 사람들한테 렌트하는 예. 그런 류의 사업 비즈니스도 있거든요.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도 현실적인 네, 네, 방법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시면 예. 그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하게 되시면 네. 그 사람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 예. 좋은 서비스를 주고 또 리뷰를 남겨달라는 부탁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지에서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를 나가면 외롭고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 내 편이 돼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사실 이게 지리적으로 따졌을 때 서울이잖아요. 네. 그것도 광화문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떤 게스트하우스 좀 지리적으로 약간 불리한 조건이지 않을까요? 네. 보통 광화문이나 종로 쪽에는 여행을 오신 분들의 70% 정도가 광화문이나 종로 쪽에 네. 네, 관광을 하세요. 인사동 이런 데가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궁도 많이 있고요. 네. 명동이라든지, 명동. 네, 뭐 북촌이라든지 삼청동이 있어서 네. 종로에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외국 분들한테는 사실 지리적으로는 좋지 않은 곳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과 어떤 창업 두 가지 길에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셨어요. 네네. 취업을 하시고 나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다니던 멀쩡한 직장에 나와서 이렇게 험난한 창업의 세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좋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네, 했다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 일 같은 경우는 네. 밤중에도 뛰쳐나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주말도 없고 쉬는 날도 없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이가 있거든요. 결혼을 해서.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결혼하셨구나. 네. 예. 그래서 뭐 아이를 볼 때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래서 꼭 내가 이 일을 했어야 됐었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문득 예. 들고 있어요. 남편분은 뭐 어떤 반응이에요? 남편은 저와 연애 기간이 굉장히 긴 오래 있었던 친구여서 저를 잘 이해하고 네.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네. 육아도 하면서 일까지 하는 게 더군다나 창업은 더 험난한 길인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이 될 만한 뭐 얘기를 좀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아이를 오래 길렀던 건 아니지만 이제 3년 기르셨습니다. 네. 제 경험으로는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순간순간마다 아이에게 미안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시간을 잘 쏟지 못할 때도 많고 아니면 잘 케어를 해주지 못할 순간도 많아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네. 오히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장해서 그 모습을 아이가 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3살이 됐고 창업하신 지가 3년이 되셨죠? 네, 3년 그러면 애를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창업의 길에 빠지신 거예요. 네, 하기 전에 이런 케이스가 그러면은 바로 전에. 임신했을 때 네네네 맞아요. 그때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가장 몸을 가누기 힘들고 안정을 취해야 될 때 그런 도전을 하셨던 용기는 어디서 나셨어요? 그냥 사실은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네. 예. 네,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포기할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임신해서 지내는 기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다행히. 예. 그래서 그냥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밝고 즐겁게 사는 모습. 예. 그리고 정말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자, 우리 대표님에게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게스트하우스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게스트하우스는 네. 아이 같은 존재예요. 야, 이거. 매일매일 네. 봐도 새롭고 예. 매일매일 봐도 힘들지만 네. 키워가고 가꿔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3살짜리 우리 아이와 게스트하우스란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야,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저는 앞으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네. 뿡갈로라는 이름으로 오. 뿡갈로를 경험하면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네. 뿡갈로라는 리조트를 오. 만들어서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뿡갈로를 통해서 지금 카페와 바에 오시는 손님들, 게스트하우스에 오시는 손님들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멋지네요. 야, 이게 리조트. 우리 또 여성 CEO분 정말 그때는 정말 등치 큰 아이가 하나 탄생하는 거죠. 예, 이거 멋진 꿈. 예,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예, 우리 대표님이 계시는 이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서울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아람 대표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과감히 창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요? 고민하고 도전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쭉 가야지 빨라. 직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회전 해야지 우회전. 찾았어. 여긴 이쪽으로 가면 돼. 제대로 준비한 준비한 대로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좀 더 많은 팁과 가이드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조언들을 말씀드리고자 한 게 제대로 화면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정말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면 빨리 도전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경험해 나갔으면 한다는 메시지예요.